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한눈에 살펴보는 2024년 오프시즌 선수단 변화 두 번째 시간 서부 컨퍼런스입니다. 15개 팀의 변화의 목록을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자, 썬더의 이번 여름은 아주 화끈했습니다. 아이지아 조, 에런 위긴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아이지아 하텐슈타인과는 3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87mm인데 마지막 해는 비보장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도 있고 보장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계약이었고, 알렉스 카루소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루소, 루겐츠 돌트, 그 다음에 하텐슈타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됐죠. 자, 이적은 조시 기디, 트레이드로 시카고 불스로 떠났습니다. 어차피 OKC에서는 자리를 좀 잡지 못했죠. 외곽도 약하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카루소를 데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린디 워터스 3세는 트레이드로 골든스테이트로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떠난 선수의 면면에 반해서 데려온 선수들, 그 다음에 연장 계약 맺은 선수들의 이름값이 훨씬 훌륭하죠.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더욱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팀은 덴버 너게츠입니다. 자, 덴버 너게츠는 다리오 샤리치와 2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는데 2년 계약을 맺으면서 이 덴버의 벤치를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트레이드 그리고 바이아웃 이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오피셜이 뜨진 않았는데 덴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적은 KCP, FA를 통해서 올랜도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레지엑스는 트레이드로 샬럿 이적을 했는데 이후에 웨이브 됐고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덴버 너게츠는 2년 연속 핵심 선수를 잃었어요. 첫 해는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그리고 올 여름에는 KCP가 떠났는데 그래도 샤리치와 웨스브룩이 들어온다면 저는 전력 손실을 비교적 최소화했던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팀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루크 가르자와는 2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아주 훌륭한 벤치 치어리더죠. 자, 그 다음에 PJ 도지어와는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유망주였는데 아쉽게도 기량을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만 미네소타가 또 죽죽을 했고요. 조 잉글스와 1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에서 뛰었는데 잉글스와 FA 계약을 맺으면서 카일 앤더슨의 FA 골스 이적을 최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떠난 선수는 앤더슨, 그리고 조던 맥러플린, FA로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몬테이 모리스도 FA로 피닉스 이적을 했고요. 웬델 무어 주니어 역시도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로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조 잉글스와 카일 앤더슨이 거의 마트레이드가 된 느낌이죠.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도 어떻게 본다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앤더슨이 떠난 대신에 잉글스를 데려오면서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고 지난 시즌 대비 로스터 연속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타 재즈는 조니 주장과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NBA에서 사실 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연장 계약을 맺게 됐고요. 자, 드류 유뱅스와는 2년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떠난 선수는 오메르 유루트 세븐인데 웨이브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뱅스 쓸 바에야 유루트 세븐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웨이브가 됐고, 러셀 웨스브룩도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서 웨이브, 벌써 유타 재즈에서만 두 번째 웨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던은 사인 앤 트레이드로 클리퍼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큰 변화는 없어요. 라우리 마카넨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유타 재즈는 거의 변화 없이 이번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웨스트 마지막 팀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자, 포틀랜드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레미 그랜트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 트레이드는 데니 아브디아, 워싱턴 위저즈에서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고요. 그 반대급부로 말콤 브록던이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틀랜드는 굉장히 전력이 약한 팀인데 또 스페이스 캡 스페이스는 별로 없어요. 자, 그만큼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은 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스쿠 앤더슨, 데니 아브디아, 이런 선수들이 터져야 되고 제레미 그랜트, 또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베테랑들이 또 역할을 해내야겠죠. 여기다가 또 앰퍼니 사이먼스, 쉐이든 샤프, 이 연건들도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건강도 유지하지 못했고 베테랑들도 딱히 제 몫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시즌이었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멤버들의 부활, 건강 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으로 가볼까요? 자, LA 클리퍼스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자, 제임스 하든과는 2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와는 3년 FA 계약, 닉 바툼은 2년 FA 계약, 케빈 포터 주니어는 역시나 2년 FA 계약을 맺었고요. 자, 모 밤바와는 1년 계약, 그리고 크리스턴은 사인 앤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습니다. 자, 떠난 선수들이 좀 많죠. 폴 조지, 메이슨 플럼리, 데니얼 타이즈, 러셀 웨스브룩. 지난 시즌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에 들었던 자원인데, 폴 조지는 FA를 통해서 필리, 메이슨 플럼리는 피닉스, 데니얼 타이즈는 뉴올리언스, 웨스브룩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타로 이적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웨이브가 됐는데, LA 클리퍼스의 로스터를 보시면 글쎄요, 뭐 이번 여름을 부지런히는 보냈지만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폴 조지의 이적 공백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테고, 제임스 하든과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제임스 하든은 지금 노쇠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 이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는 집토끼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로스터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셀러리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의 폭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이스 오닐과는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비와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조시 오코기와는 2년 계약, 데미안 리는 플레이 옵션을 쓰면서 1년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볼볼과는 또 1년 계약을 맺게 됐고요. 자, 그리고 FA 시장에서는 메이슨 플럼리와 몬테이 모리스를 베테랑 미니멈으로 데려왔습니다. 캡 스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싼 금액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플럼리와 모리스 모두 다 아주 베테랑으로서 또 요긴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죠. 자, 떠난 선수는 드류 유뱅스입니다. FA로 유타로 이적을 했고, 에릭 고든은 역시나 본인이 공격 롤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FA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LA 레이커스입니다. 자, 레이커스도 변화의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브로니 제임스, 그 다음에 달튼 크랙트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맥스 크리스와의 4년 연장 계약이 가장 큰 화두를 모았죠. 아니, 크리스트가 보여준 게 뭐가 있는데 4년까지 줘? 자, 이런 의견이 또 중론이었는데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르브론 제임스는 옵트아웃을 해서 FA가 됐다가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역시나 1+1 계약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잔류했고요. 자, 스펜서 디니디가 FA를 통해서 댈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레이커스와의 짧은 동행을 30경기도 안 돼서 끝냈고요. 토린 프린스, FA를 통해서 미러키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프린스는 레이커스에 남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FA를 통해서 미러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킹스가 아주 부지런히 이번 여름을 움직였죠. 자, 말릭 몽크와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78밀. 다른 팀에서는 100밀 가까이 줄 수가 있었는데 몽크의 선택은 세크 잔류였어요. 자, 그리고 쏠쏠한 빅맨 알렉스 랭과는 1년 연장 계약. 여기에 더마드로잔을 사인 앤 트레이드로 합류시킵니다. 해리슨 반지가 나가고 더마드로잔이 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업그레이드죠. 그리고 제일런 맥다니얼스도 트레이드로 데려옵니다. 반대급부는 데이비언 미첼과 샤샤 베젠코프였고요. 더 백업 포인트 가드인 조던 맥러플린, 미네소타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1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쏠쏠하죠. 대신 떠난 선수는 해리슨 반즈, 크리스 두아르테, 샤샤 베젠코프, 데이비언 미첼. 세크라멘토가 나름대로 공을 들인 선수들이지만 죄다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떠난 선수들의 면면에 비해서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한 선수들의 이름값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세크라멘토의 여름은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퍼시픽 디비전의 마지막 팀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자, 카일 앤더슨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한 이후에 3년 연장 계약 맺었고요. 버디 힐드 사인 앤 트레이드 이후에 4년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디 워터스 3세를 트레이드로 합류시켰어요. OKC에서 뛰었었죠.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과는 1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앤더슨, 버디 힐드, 디앤서니 멜튼 3명의 아주 쏠쏠한 베테랑들을 데려온 대신에 크리스 폴은 웨이브했습니다. 다음 시즌 계약을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FA를 통해서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고, 다리오 샤리치는 FA를 통해서 덴버로 떠났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댈러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크리스 폴과 클레이 탐슨만 빠지면서 연봉이 무려 78밀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세컨 에이프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컨 에이프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솔루션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 미국 현지의 그런 평가와는 다르게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충분히 플레이오프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인데요. 스펜서 디니디와 1년 FA 베테랑 미니멈 계약을 맺었습니다. 퀸틴 그라임스는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고요. 나지 마샬과는 3년 FA 계약. 뉴올리언스에서 뛰던 이 보컬 리더였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 사인 앤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고 3년 50ml라는 저렴한 금액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반면 떠난 선수는 조시 그린, 팀 하더웨이 주니어, 데릭 존스 주니어인데 조시 그린은 사인 앤 트레이드로 샬럿으로 이적을 했고요. 하더웨이 주니어는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 데릭 존스 주니어는 FA로 클리퍼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하더웨이 주니어, 존스 주니어 모두 아쉽긴 하지만 디니디, 마샬, 클레이 탐슨이 저는 업그레이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의 여름은 클레이 탐슨의 몸값도 그렇고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부지런히 움직였죠. 바로 저 어깨 깡패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왔기 때문인데 디존테 머레이를 트레이드로 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뛰던 데니얼 타이즈와는 1년 FA 계약을 맺었고요. 머레이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다이슨 데니얼스, 이젤 리델, 그리고 레리 낸스 주니어, 코디 젤러 4명이 애틀란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지 마샬이 FA로 댈러스로 이적을 했고요. 요나스 발렌슈나스는 FA로 워싱턴에 이적을 했는데 형식은 사인 앤 트레이드였어요. 자, 그래서 비교적 떠난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백코트가 약했기 때문에 디존테 머레이의 영입은 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런 할러데이와 2년 연장 계약, 그리고 AJ 그리핀을 트레이드로 합류시켰는데 제가 저번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이 휴스턴 입장에서는 샐러리를 리뉴얼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프레드 밴블릿의 팀 옵션 행사 여부, 젤런 그린과 알프렌 생군의 또 계약을 2025년에 연장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캠 위트모어의 연장 계약도 이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이 무지하게 바쁠 거고 2024년 여름은 휴스턴 직원들에게 휴가나 다름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비슷합니다. 멤피스도 지난 시즌 부상과 각종 사건 사고로 점철된 시즌이었고 그 말인즉슨 결국 로스터가 건강하고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딱히 건드릴 게 없는 로스터였어요. 자, 마마디 디아키테가 트레이드로 합류했을 뿐 새롭게 영입한 선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이어 윌리엄스, 멤피스가 야심차게 뽑은 선수인데 폭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트레이드로 브루클린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외에는 변화가 일절 없었고 대신에 이제 2024년 서머리그에서 맹활약했던 GG 잭슨 2세나 혹은 스카티 피펜 주니어, 제이클 라라비아 이런 영건들이 성장을 한다면 기존의 자모란트, 자렌 잭슨 주니어, 데스먼드 베인, 마커스 스마트 멤버들 죽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일을 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자모란트의 멘탈 그리고 부상이 잦은 선수들의 건강 관리가 이슈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오프시즌 변화가 휴스턴 로켓츠와 더불어서 가장 없는 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찰스 베시와 1년 연장 계약, 그리고 산드로 마무켈라 쉬빌리와도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반즈는 사인 앤 트레이드로 합류하게 됐고 크리스 폴을 1년 FA 계약으로 스퍼스 유니폼을 입혔죠. 자, 그리고 이적한 선수는 디본테 그레이엄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드로 샬럿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로스터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FA 시장이 아닌 드래프트에서 스테판 캐슬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유망주를 영입을 했고 무엇보다도 크리스 폴, 이 CP3가 웬만냐마 호흡을 맞춘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들떠있죠. 또 해리슨 반즈는 세크라멘토에 있을 때 리더 그룹에 속해 있을 정도로 농구 실력과는 별개로 농구 실력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실력과는 별개로 영건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CP3와 해리슨 반즈의 가세가 코트 안팎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CP3 같은 경우에는 NBA 역사상 내가 소속팀을 옮겼을 때 첫 시즌 승률 상승폭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NBA 역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P3의 가세만으로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여름 나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오프시즌 선수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30개 팀을 모두 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좀 유익한 컨텐츠가 됐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